평소처럼 주유를 하러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다른 주유소로 가셔야겠는데요. 그냥 듣기만 해도 황당하죠. 대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길래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주유소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흔한 일도 아니고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최근에 주유소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고갈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유소에 기름을 가져다 주는 유조차들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조차만 파업하는 건 아닙니다. 화물연대 차원에서 파업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출고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는 로드 탁송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유소까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면 파업이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파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 주유소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용이 좀 방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6월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파업을 한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다양한 업계에서 비상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주유소 쪽이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니까 화물연대 파업 참여자 중 대부분이 유조차 운전자들이라고 합니다. 유조차 운전자 중 70%가 파업에 동참했고, 수도권에 돌아다니는 유조차 중에 90% 이상이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화물연대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비상일 수밖에 없죠. 파업할 걸 알고 기름 2주치를 미리 사둔 주유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주유소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가 이걸 이용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화물연대 지도부가 기름 부족 사태가 생기게 기름을 차에 가득 채우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경유차들 타격이 좀 클 것 같죠? 경유는 하루만 팔면 그 다음 날은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유는 화물차도 같이 쓰고 화물차는 승용차랑 주유하는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하죠. 파업이 길어지면 기름난이 시작되고 결국 승용차를 타는 차주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거죠. 승용차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소 충전차랑 카캐리어 운전자들도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를 쓰는 버스도 지금 비상이라고 하고, 가뜩이나 대기 기간 때문에 머리 아픈 현대차랑 기아도 비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현대차 그룹은 1000명 정도를 투입해서 로드 탁송에 나섰습니다. 로드 탁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트럭에 실어서 차를 나르는 게 아니라 직접 주행해서 차를 옮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주들 입장에선 주행거리가 손해고 중고차로 팔 때도 괜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봤자 몇십 킬로 차이일 텐데 그래도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보증기간 연장 같은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 기간이 미친 듯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로드 탁송이라는 게 공장 안에서 옮기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번호판도 달지 않은 차를 어떻게 공대에서 몰겠어요? 이러니까 공장 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한데 전시장이나 대리점으로 배송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올해만 2번씩이나 파업을 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내용은 노조에 대한 반감 같은 건 싹 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굳이 반감 없이 보셔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만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차종이랑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겁니다. 차종이랑 품목 이런 내용은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이번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안전운임제를 계속 연장해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라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사회적인 용어에 비유하자면 화물 차주들을 위한 최저시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차가 과속을 하거나 과적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 이윤을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도입되고 쭉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2020년부터 3년 동안만,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면 끝나는 일시적인 제도였던 겁니다. 주요 쟁점이 그래서 화물 차주들이 속해 있는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을 상시화하고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모든 품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로 적용되고 있는 건 시멘트랑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이렇게 두 가지고, 나머지 철강제나 일반 화물차 같은 것들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화주랑 물류업계는 올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왜? 안전운임제가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내고 화물차를 써야 하니까요. 그러면 안전운임제라는 건 왜 필요한 걸까요? 이게 약간 우리 사회에 있는 암묵적인 룰을 깰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톤 트럭에 3톤 이상을 싣는 건 기본이고 과속이랑 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죠. 과속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대형 화물차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나면 상대차 운전자는 살아남을 확률이 없습니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도 대형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적이랑 과속이 생활화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장 택배만 봐도 어떤가요?
사실 이틀 안에 오는 것도 굉장히 빠른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로켓을 타고 배송해버리니까 그날 시킨 게 바로 다음 새벽에도 온다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전 운임제가 없으면 화주들 입장에선 그만큼 많은 화물차를 운임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써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리는 게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이 없는데 굳이 1시간에 10,000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대로 안전 운임제가 있으면 당장 배송 시간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화물차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운임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은 아예 화물차주들의 휴식 시간도 강제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1회 연속 운전 시간을 4시간 반으로 제한해 두고 미국은 연속 10시간을 쉬어야 최대 11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단순히 파업이기 때문에 노조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건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화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화물연대한테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날짜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라고 정부 차원에서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물론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오히려 이렇게 센 워딩으로 나와버리면 화물연대의 반발만 살 것 같은데요.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거의 모든 파업이 이런 구조로 이뤄지는데 화물차가 파업을 해버리면 당장 물류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유조차가 안 움직이면 주유소 기름이 바닥난다고요. 주유소 기름이 바닥나면 차주들은 날벼락이죠. 이렇게 되면 화물차랑 상관없는 제3자인 일반 승용차 차주들도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빨리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파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파업을 하는 거죠. 화물연대도 지금 노동부랑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났냐면 일단 1차적으로 대화부터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왜 화물연대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승용차 운전자들의 안전도 보장된다는 걸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파업 행위는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냐 이거죠. 이건 우리나라 노조 지도부들이 낡은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노조 파업이랑 비슷한데 파업에 공감하는 여론을 조성하려면 근거와 명분이 납득 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취지가 화물차의 과속이나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미 3년을 시행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화물차의 과속이나 과적이 줄었냐 이거죠. 아직도 도로에 보면 과속하는 트럭들이 차고 넘치고 신호 위반, 차로 위반, 심지어 적재 불량인 차들도 그냥 집 앞에만 나가봐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는데 나아진 건 뭐냐 이거죠. 이게 약간 택시 요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최근에 할증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었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요금이 높아지면 서비스도 그만큼 좋아져야 한다는 의견이잖아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려면 소비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줘야죠.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연합하고 미국 자료, 이것도 다시 보면 아래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유럽은 이걸 잘 지키는지 정부에서 노상 점검이랑 사업장 점검을 수시로 한다는 게 있고요. 미국은 차주들이 불안정하게 운전하는지, 과로 운전을 하는지, 운전자 적격성은 괜찮은지, 차량 관리는 잘 하는지, 화물 보호는 잘 하는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합니다. 안전운임제 정착을 충돌 없이 하려면 이런 것도 동시에 도입해줘야 한다 이거죠.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을 때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공감과 지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고 싶다면 굉장히 신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특정한 곳에서 빈곤을 느끼게 하려고 하지 말고 범국민적으로 공감을 살 수 있게 하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범국민적인 지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운전자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하고 쇠구슬 같은 걸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트럭을 공격하고 이게 지금 대화하겠다는 사람들의 자세인가요? 오죽하면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를 경찰이 호위해줘야 하냐고요. 파업의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지 지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는 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가 안전운임제 정착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